지친 하루가 끝난 밤,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나요? 도시에 살다 보면 자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가끔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들를 때마다 꼭 눈길이 가는 게 나무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초원 위에 나무가 있는 이미지를 어항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배경은 어항 속 풍경을 감싸주는 캔버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담긴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보는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이번 레이아웃은 나무들이 푸른 하늘 아래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붙였던 안개 시트지를 제거하고 푸른 하늘 느낌이 나는 시트지를 구해왔어요. 보통 이런 색의 그라데이션 시트지는 파란색을 위로 두고 붙이는데 저는 흰색을 위로 두고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어항 크기보다 여유있게 자르고 시트지를 붙일 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시트지 접착면을 뜯어서 그대로 덮어주시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카드나 헤라로 밀면서 기포와 물을 제거해줍니다. 잘 드는 커터칼로 시트지의 남은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이때 칼을 한 번에 밀어내지 않으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과감하게 밀어주셔야 합니다. 무점착 시트지나 물 대신 퐁퐁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를 때 시트지가 밀릴 수도 있어서 시트지와 유리 사이에 있는 물이 완전히 마른 이후에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항 크기는 30 하이큐브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번 레이아웃에 사용될 수초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무를 장식할 크리스마스 모스와 초원을 만들어줄 미니 헤어 글라스 벨렘이지요. 소일은 컴팩트 소일을 사용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료 성분이 많은 컴팩트 소일 플랜츠나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어항에 양분을 활발하게 소모할 유경 수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양분을 활발하게 소모할 수초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끼가 끼기 쉬운 환경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비료 성분이 많은 소일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순전히 관리가 편한 스타일을 추구할 뿐입니다. 물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어항에 이끼가 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끼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끼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잘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수초를 심기 위해 물은 3분의 1만 채워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내기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저만 들어갑니다. 농업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모내기도 기계가 다 한다는데 왜 이 모내기는 아직 사람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내기를 끝내고 물을 마저 채우고 있어요. 처음 어항에 물을 채우면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키친타올로 제거를 해줬는데요. 유막 제거기가 있다면 보다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초원에 심을 나무를 만들 차례입니다. 루바망을 대각선으로 잘라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그걸 말아서 원뿔형으로 만들어줍니다. 루바망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열을 살짝 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모형이 만들어졌다면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고정해줍니다. 중간중간 열을 가하지 않으면 루바망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모스들이 다 가려줄 거예요. 케이블 타이는 루바망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무줄을 이용해 잘라낼 곳을 표시해두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바닥면은 동그란 루바망으로 막아줄 거예요. 사실 이 작업이 중요한데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을 때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새우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새우들이 죽었다면 시체가 있을 텐데 시체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새우들이 전부 이 나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죠. 새우들에게 이 나무 속은 정말 안락하고 좋았나 봐요.
새우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나무 기둥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내주고 있어요. 이건 수족관에서 구매한 가지유목입니다. 나무 기둥으로 쓰기 좋을 모양으로 골라왔어요. 만들어둔 루바망에 꽂아서 길이를 재볼 겁니다. 기둥이 이 정도 보인다고 치면 이 정도가 바닥재에 묻히겠네요. 여기를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무를 자를 때 가장 많이 다쳤거든요. 여러분도 반드시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자르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스를 감을 때 쓰는 활착용 실입니다. 줄에 탄성이 있어서 좀 더 모스를 잘 감아줘요. 먼저 실을 루바망 한쪽 끝에 잘 묶어줍니다. 모스를 뜯어서 루바망에 올려주고 그 위로 실을 감아서 모스들을 잘 고정시켜줍니다. 한 번에 다 하기보다 부분 조금씩 붙이고 감는 작업을 반복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시 루바망 사이로 실을 넣어서 매듭을 짓고 마무리합니다. 활착용 실이 없다면 이렇게 낚싯줄로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실이 워낙 가늘어서 핀셋이 아니면 매듭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무를 만드는 동안 모내기 했던 헤어그라스가 많이 자랐네요.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나무를 심어주겠습니다. 나무 주변을 다지는데 오늘도 새우가 반겨줍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제 손에는 먹을 것이 많나봐요. 일로 와봐. 다가가면 멀어지는 새침대기 새우였습니다. 그동안 모스들이 꽤 자랐습니다. 모든 수초들은 그저 자라게만 놔두면 이쁜 모양이 안 나와요. 우리가 미용실을 가지 않고 머리를 기르기만 하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굳이 이렇게 나무의 머리를 숙이고 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초들은 물에 뜨기 때문에 트리밍하고 나서 건져내면 되지만 모스는 물에 가라앉아서 물속에서 트리밍을 하면 잘라낸 조각들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라낸 조각들이 나무 사이에 있다가 물에 넣었을 때 떠다니게 되겠지요. 나무 기둥 밑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언제든 꺼냈다가 바닥재에 꽂기 쉽게 만들었지요. 잘라낸 모스 조각들은 따로 키워서 또 다른 나무가 될 겁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면 샴푸도 하러 가잖아요. 나무 사이에 낀 모스 조각들을 물속에서 잘 털어줍니다. 완성된 나무들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주면 초원 위에 속삭이는 나무들 완성입니다.